자, 일단 이번 주 2주차 두 번째 주차의 중세국어 문법 이 부분을 쌤이 다시 우리 수업을 수요일 반 친구 목요일 반 친구들이죠. 이제 그 문법은 목요일 금요일 반이 있는데 목요일 반 친구들은 수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영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갖고 쌤이 일단은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반 친구들은 나중에 보충을 다시 하겠지만은 이제 요 수업 영상을 그대로 다시 여기 촬영을 해서 옮겨드릴 테니까 이걸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은 중세문헌 강독 두 번째 용비어천가. 이 용비어천가는 이제 문학 시간에도 합니다. 문학 시간에도 하는 글의 갈래가 뭐냐면 악장이에요. 악장이라는 이제 노래, 운문의 갈래예요. 노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딱 두 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 두 줄씩 이제 총 125장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많이 있긴 한데 이제 내용이 서민들이 뭐 평민들이 부르는 이런 노래가라기보다는 나라에서 만든 노래. 그래서 1장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1장, 2장, 125장이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1장은 조선 건국의 당위성, 정당성 요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이제 밑에 보면은 해동의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세종의정 훈민정음 할 때랑 봤었죠. 지금 녹화 중인데 해동은 발의 동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육룡 할 때는 이렇게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 6대조 여섯 조상님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까지는 뭐 그냥 왼쪽에 그냥 한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룡이도 이어적기나 뭐 끊어적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조사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요 이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했던 것처럼 나란 말싸미 했을 때처럼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뒤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응이 있는 음가가 있는 이응. 뭐 지금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당연히 첫소리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이때는 있었다. 주격조사가 총 3개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쌤이 다시 또 적어놨죠. 주격조사의 앞에 체언이 이제 오잖아요. 자음으로 끝난 뒤, 그러니까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이를 쓰고, 모음으로 끝났으면 받침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를 쓰고요. 홀빼이쇼도 기억나시죠?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홀빼이쇼도 이렇게 여린 히읗이었고, 홀빼 할 때 요 배가 할 바가 있어도 했을 때 바라는 의존명사에 이라는 이렇게 주격조사가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음 뒤, 모음 뒤, 그다음에 이제 이 모음이나 이 모음 계열의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와요. 여기 뿌리가 깊은 나무는 할 때, 뿌리 할 때도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이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음 혹은 이로 끝나는 요런 애들, 뭐 근데 별로 없어요. 왜나 위밖에 없겠죠. 그런 애들은 뒤에 주격조사가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고 생략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해줘야 돼요. 뿌리가 이렇게 뜻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면 해동이 육룡이 나르샤 했을 때는 이렇게 날다의 날 어간.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쌤이 이제 요즘도 이제 앞에 자음으로 끝나면 의시 이렇게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르시아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 나라 이렇게 요는 어미겠죠, 그렇죠? 근데 날다 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6마리 용은 이제 지금 이 한글을 지은 세종대왕의 이제 뭐 할아버지부터 그 7대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종 이방원,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성계잖아요. 그러면 그 이성계의 또 6대조 할아버지까지 조상님들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존대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어가 됐으니까 이렇게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 지금도 우리가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 시를 쓰잖아요, 그렇죠? 자음으로. 근데 이제 이때 중세국어에는
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두 개의 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요 앞에 있는 어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뒤에 있는 어미가 중요해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시를 쓰고요. 지금처럼요. 그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지금도 시를 쓰지만 이때는 샤를 쓴대요. 그러면 나르아 나라한데요. 그렇죠? 아니까 모음이니까 샤를 썼네. 그렇죠? 나르샤. 은은 이제 우리 붙을 수 있는 그 앞에 자음으로 끝나면은 가시다 가다 하면 가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듣다 하면 들으시다 이렇게 이제 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자음일 때니까 같이 이제 시, 샤 얘만 중요하지 뭐 의시, 의샤 이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샤도 있었다. 그렇죠? 나르샤. 요거를 좀 이제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점 찍혀 있는 거 뭐였죠? 우리 이제 금요일반 친구들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목요일반 친구들한테는 방점 얘기를 많이 못 했었거든요. 거의 안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이제 모자랐는데 금요일반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방점을 찍었다. 그쵸? 그래서 이 방점은 밑에 말의 성조,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지금도 방점이 있대요. 그대로 있어요. 나르셔서 하는 일마다 천복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으니 여기도 시 썼죠. 그쵸? 근데 왜 시를 썼나 했더니 어미가 니 조사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시를 쓴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다, 이고, 이니, 이니 그러면 요거 서술격 조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서술격 조사가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그래서 요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고 요 이는 서술격 조사에 서술격 조사는 어간과 어미라고 하진 않지만 활용은 하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이다의 이다. 자, 그래서 고성이 동부하시니. 자, 이제 고성은 옛날 고자 훌륭한 사람, 세인트 훌륭한 사람, 성인, 성현, 옛날 성현들이 그러면 동부하시니. 그러면 이제 주격 조사인가? 자, 여기 체크 포인트 3개가 있어요. 여기 해동이 육룡이 할 때 이와 그다음에 고성이 옛날 훌륭한 성인들이 이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네. 요거였나? 네. 이신이 할 때 여기 이 얘는 주격 조사. 얘는 서술격 조사. 얘는 뭐냐면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때 쓰는 이 부사격 조사는 원래 이의 형태가 잘 없는데 여기서는 부사격 조사로 해석을 해야지 말이 돼요. 그 훌륭한 우리 이성계 위에 6대조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천복이셔서 옛날 성현들과 동부 같은 지위다, 같은 동격이다, 동급이 그런 위치에 있으셨으니 뭐뭐 하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니 썼죠. 시를 또 썼죠. 그쵸? 요 니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옛날 성현들과 같은 급이셨다, 같은 지위셨다. 그럼 지위가 뭐 같다 이런 게 뭐냐면 동급이라는 얘기지. 그치? 뭐는 하는 일, 하시는 일, 생각하는 거, 뭐 그다음에 행동하시는 거, 뭐 등등등 전부 다 성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장이었고요. 자, 2장은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뿌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로 끝나는 요 체언이 명사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이렇게 이 모음이나 이 모음 계열이 있다 하면은 뒤에 이렇게 주격 조사를 안 써요. 생략해요. 그러면 생략을 했다는 건 쓰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뿌리 깊은 나무 주격 조사 가가 없어도 해석은 되지만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고요. 자, 깊은 나무는 자 깊은 하면은 요건 이어적기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총 옛날 이제 고대 국어가 아니라 중세 국어 이 훈민정음의 문법은 딱 3가지 적기 방식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깊은 하면 끊어적기라고 해요. 이름은 분철, 나눌 분자 써서요. 이렇게 깊은 얘를 제일 많이 썼죠. 이렇게 이어적기라고 해요. 연철, 이어적었다. 요즘으로 연음을 하는 것처럼 그냥 쓴 거죠. 쓰기도 연음처럼 쓴 거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근대국어 더 지나면요. 이렇게 중철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적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끊어적기처럼 깁을 쓰고 그다음에 이어적기처럼
이렇게 푼 요걸 반반씩 쓰는 걸 깊은 요거를 거듭적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시기가 바뀌어서 후기 중세 국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기 중세 국어에는 뭐 이어적기만 쓰고 그 다음에 근대 국어에서는 이것만 쓰고 이거는 아니고요. 과독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뭐 얘가 뭐 여기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는 안 나타나지만 근데 얘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시기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요 적기 방식은 이어적기다, 그렇죠? 그다음에 남간 했지만 요 남간은 나무는 이라는 뜻인데 원래 나무는 이렇게 나무라고 썼어요. 체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조사 은이 왔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이제 조사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이렇게 오가 탈락하고 기역이 붙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굳이 하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나무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오가 없어지고 기역이 붙어서 남과 여기에 온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나무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체언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읽냐면 기역 종성 체언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기역 종성 체언. 암컷 수컷 할 때 암수 얘도 히읗 종성 체언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요 히읗이 사라져 있지만 아직도 수닭, 수탁, 암닭, 암탉, 수당나기, 수탁나기 이렇게 암탉나기 이렇게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히읗 종성 체언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바람에 이어적기를 했죠, 그렇죠? 바람에 이어적기를 했는데 원래 형태는 윈드 바람이잖아요. 자, 여기 바람은 아래 아로 끝났으니까 자,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는 무슨 모음 뒤? 양성 모음 뒤에 쓰고 어이에는 음성 모음 뒤에 쓰고 자, 얘는 예로도 썼대요. 이 모음 뒤에서는 예로도 썼대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형태. 부사격 조사는 어디에 무엇에 이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하고 똑같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어디에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모음 조화 맞죠? 바람할 때 아래아의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 그래서 바람에가 됐다.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죠, 그렇죠? 자, 안이 흔들림으로 미다가 움직이다, 흔들리다. 리을세 어미예요. 연결어미. 뭐뭐함으로 이유나 이제 원인을 가리키는 말로. 그러면 안이 흔들림으로, 안이 움직임으로. 자, 여기에 안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쓰면 될 수도 있는데 안 움직임으로 썼으니까 짧은 부정문. 여기 아니라는 부정어가 들어가서 부정부사가 들어가서 리을세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아니 움직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명칭은 연결어미가 되겠다. 그래서 이 연결어미 무로가 들어가서 리을세가 들어가서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으로 얘기하려면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밀세가 아니라 이제 미지 아님으로 이렇게 썼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짧은 부정문. 리을세는 연결어미. 자, 꽃 좋고 여름이 하니 꽃은 여기에 이렇게 꽃이라고 지금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기를 중세국어의 마지막 종성은 끝소리는 요 8개로만 이제 쓰고 읽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읒은 여기 없어요, 그렇죠? 지읒은 없잖아요. 가느다란 물방울에 이제 시옷을 추가했고 요 이응은 예디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꼭지가 달린 이응.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했다. 팔종성법은 아닌 건 확실하죠. 어긋났죠, 그렇죠? 지읒은 없으니까 얘를 종성, 부용, 초성 이렇게 부를 거예요. 뒤에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종성에서 쓰는 자음은 초성에서 쓰는 자음과 같이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읒은 원래 초성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종성에는 요 8개로만 쓰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요 8개 외에 이제 다른 이제 한글이 요 받침 종성이 있다면 이런 명칭을 붙여주면 됩니다. 종성에서 쓰는 자음은 부용 같이 사용한다. 초성에서 쓰는 자음과 자, 디오코는 디오타니까 디오타는 좋단데 국외음화가 안 된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 코는 이제 우리가 고 했을 때 이제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났다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웃이 있었다면 여름이다. 그럼 여름은 오른쪽에 열다라는 동사에 음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 열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 여름은 썸머의 여름이 절대 아니라 이렇게처럼 과일이나 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러면 여름 하면은 이어적기를 한 거고 얘는 열매. 자, 꽃이 좋고 열매가 하다 하느니 했을 때 왜 하다는 그때 했던 거대로 아의 하다는 많다. 획이 하나 아레아보다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많다. 그럼 나머지 아레아의 하다는 크다. 혹은 동사 영어의 두처럼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한 획이 더 많죠. 아레아의 하보다 한 획이 더 많죠. 많다. 그러면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걸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다 빗댄 거죠.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거는 역사와 전통이 문화가 융성한 나라는 이런 시련이나 역경에 많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런 꽃도 좋고 열매도 아주 많이 맺더라. 그런 나라가 되는다는 얘기겠죠. 세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샘물이 깊은 이어적기죠. 그렇죠? 물은 또 이렇게 이어적기를 한 건데 잘 보시면 여기도 모음조화가 지켜진 거죠. 그렇죠? 은도 두 개가 있었어요. 보조사 은도 의가 있고 아레아가 있는데 이렇게 얘가 물이 음성이니까 얘도 같은 음성이 와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온 거죠. 모음조화 지켜진 거고. 그다음에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원순모음화가 뭐였냐면 물. 지금은 물이 훨씬 더 편하게 발음이 되죠. 그렇죠? 편한 발음은 물이 훨씬 편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무브프프라는 입술 소리가 평순을 만나는 평순 모음, 입술이 약간 벌어지는 모음보다는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라지는 원순 모음을 만났을 때 훨씬 편하다. 그래서 물 대신 물, 불 대신 뿔 대신 풀 대신 풀 이렇게 이런 걸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데 여긴 지금 원순 모음화가 이제 원순 모음화가 안 일어났다. 이것도 음운 변동 현상인데 가물에 아니 그칠세 가물 이퀄 가뭄이고요. 요 가뭄도 여기 아래아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부사격 조사 애가 온 거니까 모음조화 지켜진 거죠. 이어적기 가물에 아니 그칠세 요것도 짧은 부정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쵸? 그치지 아니함으로 요 리을세 또 나왔죠 지금. 그쵸? 리을세 뭐뭐함으로 뭐뭐니까 원인과 이유 리을세 그칠세 그치다 아니 그치니 내는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내는 이렇게 썼어요. 시냇물은 히읗 종성 체언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의 주격조사 결합해서 내가 시냇물이 이런 뜻으로 시냇물이 흘러서 이르러서 바랄에 가나니 바랄이란데 바랄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바다도 요 아레아가 왔으니까 부사격 조사 아이 애가 왔다. 얘도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거죠. 그쵸?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바다에 가나니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나니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조금 힘들지만 조선이 나중에 큰 나라가 될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천세우에 미리 정하션 한수 북에 누인개국하셔 복년이 갓없으시니 천세는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숫자 이거죠. 시간이기도 하고요. 요 우희가 우해 이렇게 쓰는데 주로 이렇게 원래 아래아를 쓰는데 만약에 우해 앞에 숫자나 시간이 나오면 뭐뭐 전에 우해 앞에 사람이나 사물이나 생명체가 나오면 뭐뭐 위에 천세는 숫자나 시간이니까 천년 전에 너럭바위 위에 너럭바위는 사물이잖아요. 너럭바위 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천세 위에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자 정하šan을 잘 보시면 정하다의 어간 정하안 했을 때 여기 뭐 아래아나 아니나 맞지? 이게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정하다 했을 때 이 아래아는 필요가 없어요. 어간일 뿐이니까 정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니은이죠. 니은 정한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니 정한 관용사 영어미 니은 있죠. 그렇죠? 니은
자, 그러면 여기 니은이 왔는데 요 앞에 니은은 뭐 이거나 마찬가지죠. 안이나 은이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모음이잖아요. 아까 시샤 중에서 우리 주체를 높이는 선어 발음이 시샤는 밑에 뒤에 나오는 이렇게 자음이냐 모음이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샤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정아샨 했을 때 정한, 이렇게 얘네들은 전부 다 모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아샨, 정하신, 그렇죠?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쉽죠? 이렇게 배우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수북, 한강 북쪽에 누인 개국하셔, 착한 일 누적했다, 착한 일을 누적해서 나라를 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우셨으니, 하샤 했을 때 아가 생략된 거지. 하다 하고 하 맞지? 샤를 쓰는 거 맞죠? 하셔서 복년, 그 복이 해마다 복이 끝이 없으시니, 시와 샤 중에서 니가 썼으니까 시를 쓰는 거 맞죠? 없으샤니 아니죠, 그렇죠? 이시니 성신,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성신은 뒤에 이어질 훌륭한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훌륭한 신, 그러니까 훌륭한 왕, 권계, 권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거예요.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이 뒤를 니으샤도, 반치음은 시옷이나 지읒이나 아니면 이응이 됐는데 주로 이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니으샤도 이렇게 읽을 때 돈데 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샤가 왔느냐? 뒤에 자음인데 아가 생략됐다. 요것도 포인트죠. 그렇죠? 니으다, 니으고 니으아도, 아도인데 아가 지금 생략돼 있으니까 자음만 있어 보이니까 샤가 아니라 시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요 아가 생략돼 있어서 샤가 왔다. 여기 또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 별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훌륭한 왕들이 뒤를 이으셔도, 두음 법칙이 안 됐기 때문에 니으셔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경천금리는 뭐냐면 왕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죠? 이거는 옛날 왕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천금리, 사자성어나 마찬가지죠. 하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할 끈 백성들을 부지런히 돌봐야 한다. 그게 왕의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하샤 오른쪽에 아는 요 반치음은 아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샤를 썼고요. 그렇게 경천금민 하셔서 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뭐가 굳어지냐면 그 왕권이, 그치? 그러면 굳다의 굳, 시까지는 뭐 당연히 여기 뒤에 리가 왔으니까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고, 요 리가 뭐냐면은 얘도 선어 발음인데 미래나 의지를 가리키는, 나 뭐뭐 하리라, 나 뭐뭐 하리를 뭐뭐 보리라, 이렇게 리를 쓰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는 상대 높임 선어 발음이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어 발음이가 지금 3개가 나온 거죠. 하나는 주체 높임, 하나는 이제 추측, 미래 의지, 요거 하나는 상대 높임, 내 앞에 이걸 듣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굳어지실 것입니다. 왕권이 굳어지실 것입니다. 임금아 했을 때 요 하는 이제 혹격조사라고 해요.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지금은 뭐뭐야 뭐뭐사 하잖아요. 그렇죠? 요 혹격조사 하는 이제 조금 굉장히 높은 극존칭의 높임 혹격조사예요. 그래서 얘가 말이 붙으면 의역을 해줘야 돼요. 임금아 이러면 안 되고 임금님이시여, 임금이시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역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극존칭 높임의 이제 혹격조사. 두음 법칙이 안 돼서 임금이다 했죠. 임금아 아르쇼셔 했을 때 우쇼셔가 뭐냐면 뭐뭐 하소서, 높임의 어미예요. 알다, 알고, 알소서, 아소서, 제발 알고 계시옵소서. 그다음 오른쪽에 낙수의, 옛날 고사를 인용한 거거든요. 낙수는 중국의 지명 이름인데 낙수의 부사격조사 지금의 애하고 똑같은 거고요. 원래 뒤 앞에 이 계열이 오면 얘가 온다 그랬는데 이가 아닌데도 얘가 왔죠. 그렇죠? 좀 특이한 거죠. 부사격조사라는 것만 알면 돼요. 낙수의 사냥을 가 있어서 하나비를, 할아버지를, 조상님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요게 산행가 있다, 요게 고사라고 했죠. 그렇죠? 옛날 중국 고대 하나라의 태강왕이라는 왕이 이제 방탕한 왕으로 이제 유명한데, 매번 이제 정사는 게을리하고 사냥을 떠나서 결국엔 나중에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미 이제 반란군에게 나라가 이제 멸망한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를 경천근민을 게을리하면 이렇게 하나라 태광왕처럼 이렇게
방탕하거나 왕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조선은 이렇게 조상님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 있지만 그런 조상님들만 믿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리법이죠. 이것만 믿으실 것입니까? 그 조상님의 덕만 믿을 것입니까? 조상님이 훌륭한 일을 해서 하늘이 잘 봐준 것만 믿고 있을 겁니까? 그것만 믿다가 나중에 개판치면은 나라 멸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으십니까 했을 때 요 이시 상대 높임의 선어말음이에요. 아까 위에 이도 있었는데 이도 이제 상대 높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십니까, 비읍니까, 입니까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판정 의문문이 뭐였냐면 yes or no, 그렇죠? 예, 아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여기까지 여기 뒤에도 이렇게 해석이 조금씩 있긴 한데요.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기 이제 문제도 이렇게 시험 저기 숙제로 내줬으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이렇게 중세 그 수학원의 이 부분은 다시 또 보충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공부 한번 꼭 해보시고 문제 뒤에 요 14번 말고 더 있더라고요. 여기 봐봐 15번 16번 여기가 다 숙제예요. 그쵸? 여기 용비어천가 나오는 부분까지 풀 수 있으니까 30번까지 꼭 풀어서 질문도 있으면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내시고